7번이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제 탈북을 했다. 그럼 이제 북한에서 하실 때 뭐 현서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족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김부자 세습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군인이셨고 또 엄마는 중국과 밀수를 좀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불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해산에서 와서 알겠지만 그 집도 보면은 그 강가 압록강 그 강둑 바로 맞아요. 강둑에서 제일 가까운 순서로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거기서 밀수를 할 수 있는 밀수뷰. 자동차를 대고 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와 대박이다. 그러면 친하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 집값이 제가 현대 압구정 아파트 늘 보면서 드는 생각. 그 압록강변 집이 현대 압구정 아파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가격은 안 되는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비싸다. 북한으로 보자면 북한을 보자면 곳이죠. 강력히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도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생활이 홍콩 스타일이에요. 와 안에는 엄청 예. 집안에 밀수품 막 예. 싹 다 싸고.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네. 그때는 중국 사람들 북한 쪽으로 국어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가 저쪽에 가서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역으로 이렇게 와서 아. 강둑 밑에서 그 사람들이 뭐 올려다보면 뭐 달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 제 기억에 가위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가위도 내다 줬어요. 근데 중국이 네. 어려웠거든요. 어려웠었어요. 어려워도 특히 그 종류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실제 믿고 살았었어요. 야, 잘 살았네. 잘 살아니까. 해산시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산에서 왔잖아요. 저희 이제 아빠도 그렇고 그 할머니 집이 그 강둑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진짜였던 게 막 집 할머니 집 항상 들어가면 막 밀수품 이렇게 쌓아두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뭔가 해산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엄청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그런 동네. 약간 밀수 왕초 동네. 밀수 왕초. 돈이 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은 탈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믿었던 현서 씨가 왜 갑자기 부족함이 별로 없었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걸까? 놀랍게도 세 가지 영상 때문에 영상을 보고 현서 씨가 탈북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오늘 저녁에 외국어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 실문을 박차고 들어온 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 맡고 있던 강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 진짜 옛날인데. 유명한 사건이죠. 아 이때 좀 격렬했어요. 대학가에서. 와, 달걀 먹는. 계란. 맞죠? 네. 밀가루 먹었다. 아이고야. 밀가루까지. 그 장면을 본 것 같은 장면. 이게 그 정원식 총리가 문교부 장관 시절에 뭘 했냐면 전교조 해체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교총 하나만 있었고 전교조는 이게 법의 노조, 그러니까 아예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가입했던 교사들을 다 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10년이 넘어가지고 복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학생들, 거기에 항의했던 학생들은 다 또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의 주범이 이제 정원식이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겁니다. 왔는데 거기다 애들이 항의를 한다고 항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밀가루를 뿌리고 거기다 계란을 던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스승인데
교수로서 네. 수업을 하는데 스승인데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질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끌고 교문 밖까지 끌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 옛날에 그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들이 막 날뛰던 이런 모습들을 연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운동권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 돼요. 자, 그런데 전교조 문제랑 총리가 계란에 그 밀가루 범벅이 된 것 때문에 탈북하는 건 뭡니까? 이게 북한에서 뉴스 조선 TV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어릴 때 봤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이래요. 남한 주민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정부랑 싸운다고. 저런 씬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남한 주민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싸운다고 나와요.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모르고. 네. 그래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줄 알죠. 근데 그때 던지는 계란에 충격받았죠. 왜요? 던지는 계란에 충격받았죠. 왜요? 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귀한 계란을 던지니까 또 사람 먹는 거 귀한 음식을 던지는 거예요. 저 사건이랑 아무 상관 없었네. 그냥 계란에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계란을 던질 수가 있지? 북한 같으면 진짜 돌을 던져요. 역사라는 게 이상한 데서 실마리가 되는 거야 사실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계란이 계란. 계란을 맞. 저 영상이 북한에 준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때 90년 되면 벌써 권한행군이 시작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1차적으로 권한행군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귀했던 음식이 밀가루, 그다음에 계란이었어요. 근데 근데 91년도인데 전 다 내리 들어서 아는 말이에요. 전 저때 애기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조선에서 시위를 하는데 사람 한 데다 계란을 뿌리고 밀가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벗겨다가 기름에다 튀기면 튀김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91년도면 정말 사람들 막 굶어 죽어 나갈 때 사람 한 데다 덜 던지고 이자처럼 뭐 이래야 되는데 계란을 던지 밀가루를 던진다? 이거에 사람들은 벌하는 걸 봐야 되는데 야, 저 얼마나 잘 살면 저기다 계란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 영상이. 그래서 북한의 유명한 영상이에요, 저게.